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야시 리나예요. 아니, 이제는 이리나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어요. 하야시 코스메틱이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시아 3대 화장품 그룹 중 하나거든요. 제 아버지가 30년 전에 작은 화장품 가게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으로 키우신 회사예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했던 건 회사가 아니라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제주도에서 태어나신 제1교포 3세셨거든요. 20살에 일본으로 유학 오셨다가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셨죠.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심한 아토피로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천연 재료로 직접 스킨케어 제품을 만들어 쓰시곤 했어요. 리나야, 진짜 아름다움은 화학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자연이 주는 선물을 고마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다. 어머니는 제주도 할머니께 배운 전통 비법들을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감귤 껍질로 만든 화장수, 녹차로 우린 팩, 바다미역으로 만든 영양크림. 그런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아토피가 악화되면서 생긴 합병증 때문이었어요. 그때 저도 어머니 유전자를 받아서인지 얼굴에 아토피가 심하게 났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더 차갑고 비즈니스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저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대하셨어요. 리나, 너는 하야시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저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화학 공부로 달래려 했어요. 도쿄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해서 화장품 화학을 전공했죠.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천연 성분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대학 시절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천연 발효 기술, 식물 추출 방법, 피부 친화적 성분 개발. 제 꿈은 어머니가 원하셨던 진정한 자연주의 화장품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졸업 후 바로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저는 정말 기대에 차 있었어요. 드디어 제가 꿈꿔왔던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회사는 이미 대량 생산과 빠른 효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값싼 화학 성분으로 만든 제품들이 주력이었죠. 리나, 시장에서는 즉효성이 중요해. 천연 성분은 효과가 너무 느려. 연구팀장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천연 성분이 피부에 훨씬 좋지 않나요? 장기적? 소비자들은 한 달 안에 효과를 보고 싶어 해. 그게 현실이야. 점점 저와 회사의 방향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특히 아버지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말 심각해졌어요. 원가 절감이 최우선이다. 연구비도 30% 줄여라. 그러면서 점점 더 강한 화학 성분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미백 효과를 빠르게 내기 위해 유럽에서 사용 금지된 성분까지 검토하더라고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저는 회사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천연 성분 연구를 주장하는 저를 동료들은 이상주의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제품 퓨어 화이트 크림 임상시험 결과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테스터 200명 중 5명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2.5%의 부작용률이었지만 그 증상들은 심각했어요. 미약하지만 피부 화상, 색소 침착, 알레르기 반응. 한 분은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더라고요. 저는 즉시 연구팀장에게 보고했어요. 이 결과를 보면 출시를 중단해야 합니다. 리나, 2.5%는 업계 평균 범위야. 모든 제품에는 부작용이 있어. 하지만 증상이 너무 심각해요. 입원까지 하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건 개인차야. 대부분은 괜찮잖아. 그분은 정말 무관심했어요. 저는 더 윗선에 보고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부장님도 이사님도 모두 같은 반응이었어요. 이미 투자한 돈이 너무 많다. 출시 일정을 미룰 수 없다. 그 정도 퍼센트는 허용 범위 아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께 직접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을 보여드렸죠.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리나, 너는 아직 비즈니스를 모른다. 완벽한 제품은 없어. 소수의 부작용은 감수해야 하는 거야. 소수라고요? 한 분은 얼굴에 화상을 입으셨어요. 과장하지 마라. 화장품 업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어머니가 꿈꿨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직 돈과 효율성만이 중요한 세상이었죠.
그때 문득 어머니 방이 생각났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니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제주도에 계신 할머니가 보내신 편지였어요. 순이야, 올해도 감귤이 잘 열렸다. 네가 좋아하던 그 감귤 화장수도 만들어놨어. 언제 고향에 한번 와라. 할머니가 보고 싶구나. 편지 끝에는 서귀포의 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고향집 주소였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어. 어머니의 고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정리했어요. 회사 사표를 쓰고 연구 자료들을 정리하고 가방 하나에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품었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께 사표를 내밀었어요. 리나, 정말 그럴 거냐? 네. 저는 제가 믿는 길을 가겠어요. 회사를 떠나면 다시는 받아주지 않는다. 괜찮아요. 저는 다른 길을 찾을 거예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하네다 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탔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돈도 별로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제주도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어요. 따뜻한 햇살과 바다 냄새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일본과는 확실히 다른 공기였어요. 공항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서귀포행 버스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걱정이 몰려왔어요. 할머니가 아직 그 주소에 살고 계실까요? 그리고 저를 받아주실까요? 버스에 올라타니 할머니 한 분이 저 옆에 앉으셨어요. 아가씨, 어디서 왔어?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 혼자 왔어? 네. 여행 왔어? 아니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어머니 고향을 찾아왔어요. 할머니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니가 제주도 분이야? 네. 서귀포 출신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웃사촌이네? 나도 서귀포야. 어머니 성함이 뭐야? 김순이에요. 김순이? 혹시 대정읍 출신? 네. 맞아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그럼 순이가 내 친구 딸 맞네? 내가 강정자야. 순이 어머니랑 어릴 때부터 친했어. 세상이 정말 좁구나 싶었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순이는 어디 있어? 같이 안 왔어?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 그래? 참 안 됐구나. 정자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럼 너 혼자 왔구나. 어디 갈 데 있어? 할머니 집 주소가 있는데. 아직 계실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라. 내가 다 알아봐 줄게. 우리 집에 일단 와.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따뜻함을 일본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자 할머니 집은 감귤 농장 한가운데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집 주변에는 감귤 나무들이 가득했고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어서 와라. 우리 순이 딸. 할머니는 저를 진짜 손녀처럼 반겨주셨어요. 할머니, 저 이름이 리나예요. 하지만 이제 이리나라고 불러주세요. 이리나. 좋은 이름이네. 자, 일단 씻고 밥 먹어. 할머니가 끓여주신 멸치국수는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리워하셨던 제주도 맛이 이런 건가 싶었어요. 이리나야, 내 어머니가 어릴 때 얼마나 예쁘고 똑똑했는지 몰라. 그런데 일본 가서 고생 많이 했구나. 네. 어머니가 항상 제주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특히 할머니들이 만들어주시던 천연 화장품 이야기를요. 천연 화장품? 네. 감귤 껍질로 만든 화장수, 미역팩 같은 거요. 아, 그거. 우리가 옛날부터 해오던 거지. 지금도 해. 우리 동네 할머니들은 다 그런 거 만들었어.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지금도 만드세요? 그럼. 화학 제품 쓰면 피부 버려. 자연에서 나온 게 제일 좋아. 그날 저녁 정자 할머니는 동네 할머니들을 불러주셨어요. 순자 할머니, 영심 할머니, 말자 할머니까지 4분이 오셨어요. 이리나가 순이 딸이야. 일본에서 왔어. 어머, 순이 딸이라고? 어쩐지 닮았더라.
할머니들은 모두 어머니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리나야, 일본에서 뭐 했어? 화장품 회사에서 일했어요. 화장품? 그럼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알겠네. 순자 할머니가 부엌에서 뭔가를 가져오셨어요. 조그만 병에 담긴 투명한 액체였어요. 이거 감귤 화장수야. 직접 만든 거. 냄새를 맡아보니 정말 상큼한 감귤 향이 났어요. 그리고 성분이 정말 순수해 보였어요. 어떻게 만드세요? 감귤 껍질을 말려서 소주에 우려내고 거기에 알로에랑 녹차 우린 물을 섞는 거야. 발효는 안 시키세요? 발효? 그것도 해. 미역으로 만드는 팩은 발효시켜야 더 좋아. 제 심장이 뛰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할머니들이 수십 년간 전해 내려온 천연 발효 기법이었거든요. 할머니, 그 미역 팩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럼. 내일 바다 가서 미역 따다가 만들어줄게. 다음날 아침 할머니들과 함께 바다에 갔어요. 새벽 6시였는데도 할머니들은 정말 활기차셨어요. 이리나야, 미역 따는 거 봐라. 할머니들은 정말 능숙하게 바위에 붙은 미역을 땄어요. 물이 차가웠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바다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이 미역이 제일 좋아. 깨끗한 바다에서 자란 거라. 집으로 돌아와서 미역팩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할머니들의 손놀림이 정말 예술이었어요. 미역을 잘게 썰어서 3일 동안 발효시키는 거야. 그럼 아미노산이 풍부해져. 발효할 때 뭘 넣으세요? 감귤 효소하고 막걸리 조금. 그럼 피부가 촉촉해져. 이건 정말 과학적인 방법이었어요. 대학에서 배운 발효 이론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할머니들, 이런 걸 만들어서 파신 적 있어요? 팔다니? 그냥 우리끼리 나눠 쓰지. 하지만 이런 좋은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을 텐데요. 영심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비싼 화장품만 좋아해. 이런 건 관심 없어. 아니에요. 요즘 천연 화장품이 정말 인기예요. 특히 일본이나 한국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요. 정말? 네. 만약에 할머니들이 만든 걸 온라인으로 팔면 분명히 잘 될 거예요. 할머니들은 서로 눈을 마주 보셨어요. 온라인이 뭐야? 컴퓨터로 파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도 주문할 수 있게요. 그런 게 있구나. 그날 저녁 저는 정자 할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사실 저 회사에서 나왔어요. 아버지랑 싸우고 나온 거예요. 왜? 회사에서 사람들 피부에 해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해서요. 그래서 반대했더니 저보고 회사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잘했네. 나쁜 일은 하면 안 되지. 할머니, 저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할머니들과 함께요. 뭘 하고 싶은데? 할머니들이 만드시는 천연 화장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거거든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 우리도 늙어서 할 일이 없는데. 정말요? 그럼. 우리 순이 딸이 하고 싶다는데 도와줘야지.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꿈꿨던 진정한 자연주의 화장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할머니들과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할머니들과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어요. 먼저 할머니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레시피를 정리해보기로 했어요. 정자 할머니, 감귤 화장수 말고 또 뭘 만드실 줄 아세요? 많지. 알로에 젤, 동백기름 크림, 녹차팩. 우리가 못 만드는 게 없어. 순자 할머니도 끼어드셨어요. 나는 해조류 팩이 제일 자신 있어. 미역, 톳, 다시마 다 써봤거든.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의 비법은 정말 과학적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희는 첫 번째 제품을 완성했어요. 감귤 발효 화장수였죠. 정말 부드럽고 촉촉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좋은데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그냥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화장품은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허가? 그게 뭐야? 화장품으로 판매하려면 정부에서 안전성을 검사받아야 해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1년? 그럼 언제 팔아? 저도 막막했어요. 허가 과정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보다가 희소식을 발견했어요. 할머니들, 대박 소식이에요. 뭔데? 제주도에서 지역 특산품 브랜드 지원 사업을 해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화장품은 빠른 등록이 가능하대요. 제주도는 전통 제조법으로 만든 제품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어요. 특히 할머니들의 세대 전승 기술은 무형문화재 차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죠. 다음 날 바로 제주도청에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지역 특산품 등록 관련해서 상담받으러 왔어요. 담당 공무원 김 과장님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제품인가요? 제주 할머니들이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천연 화장품이에요. 오, 정말 좋은 아이템이네요. 요즘 K뷰티 열풍이잖아요. 김 과장님은 저희 제품 샘플을 보시더니 눈을 반짝이셨어요. 이거 정말 퀄리티가 좋은데요? 할머니들이 직접 만드세요? 네. 50년 이상 전에 내려온 비법이에요. 그럼 무형문화재 등록도 고려해 볼 만하겠네요. 일단 지역 브랜드로 등록하면 식약처 허가가 훨씬 빨라져요. 얼마나 빨라져요? 보통 2, 3개월이면 가능해요. 그리고 마케팅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정말 희소식이었어요. 일주일 후 제주도청에서 직접 할머니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할머니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전통 기법이 남아있다니. 김 과장님은 할머니들이 미역 따는 모습부터 발효 과정까지 모든 걸 촬영하셨어요. 이거 다큐멘터리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 문화관광재단에서 관심 가질 거예요. 한 달 후 저희는 제주 할머니의 바다 화장품이라는 공식 브랜드를 얻었어요. 그리고 식약처 허가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이리나야, 이제 진짜 팔 수 있는 거야? 네. 이제 온라인 스토어 오픈할 수 있어요. 드디어 제주 할머니의 바다 화장품 온라인 스토어가 문을 열었어요. 첫 상품은 감귤 발효 화장수, 미역팩, 알로에 젤 이렇게 3가지였어요. 제주도청에서 공식 추천 브랜드로 홍보해 주시니까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첫날부터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주문 10개 들어왔어요. 10개? 정말? SNS에도 올렸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제주 바다에서 직접 딴 미역으로 만드는 천연팩, 70년 경력의 제주 할머니들의 비법.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정말 궁금해요. 할머니들 너무 귀여우세요. K뷰티의 진짜 모습이네요. 한 달 후에는 하루 주문량이 50개를 넘었어요. 할머니들은 정말 바쁘셨지만 즐거워하셨어요. 이리나야, 꿈 같아. 우리가 만든 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다니. 더 놀라운 건 해외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일본, 중국, 심지어 미국에서도. 할머니들, 미국에서도 주문이 왔어요. 미국? 거기서 우리 걸 어떻게 알았어? 인스타그램 보고 주문하셨대요. 3개월 후 저희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뒀어요. 월 매출 3천만 원,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농장 앞에 섰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린 사람을 보고 저는 얼어붙었어요. 아버지였어요. 리나.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정자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이분이 누구야, 이리나? 제 아버지예요. 할머니는 놀라셨지만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딸이 신세 많이 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나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아버지는 할머니의 따뜻한 환대에 조금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리나,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을 조사해봤다. 조사요? 월 매출 3천만 원, 고객 만족도 99%, 해외 주문까지. 정말 대단하더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저희 사업을 조사하셨다니. 그때 정자 할머니가 감귤 화장수를 가져오셨어요. 이거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하셨는데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못 이기셨는지 조금 발라보셨어요. 그리고 표정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이게 정말 여기서 만든 건가요? 네. 우리가 50년간 써온 비법이에요. 아버지는 화장수병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성분이 정말 순수하군요. 이런 발효 기법은 배운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하시던 걸 그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는 할머니들의 다른 제품들도 모두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리나, 내가 틀렸다. 아버지, 진짜 가치가 뭔지 알겠다. 네가 여기서 하는 일이 우리 회사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구나.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리나, 우리 회사에서 투자하고 싶다. 단, 경영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 정말요? 그리고 일본에도 이런 제품을 소개해줬으면 한다. 할머니들이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할머니들도 깜짝 놀라셨어요. 우리가 일본에 가는 거예요? 네. 일본 사람들에게 진짜 K-뷰티가 뭔지 보여주세요.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제주도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거죠. 6개월 후 저는 도쿄 하야시 코스메틱 본사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러 온 게 아니라 당당하게 발표하러 온 거였죠. 여러분, 오늘 소개할 제품은 정말 특별합니다. 45층 회의실에는 임원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오신 할머니 4분이 앉아 계셨어요. 정자 할머니, 순자 할머니, 영심 할머니, 말자 할머니 모두요. 이분들이 바로 70년 전통 기법의 주인이신 제주도 할머니들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할머니들은 처음에는 긴장하셨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만든 화장품이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다면서요? 정자 할머니가 일본어로 말씀하시니 임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네. 출시 첫 달에 10,000개가 팔렸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였어요. 일본에서도 K-뷰티 열풍에 자연주의 화장품까지 더해지니 반응이 폭발적이었거든요. 특히 아토피나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이 정말 좋아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회사도 진짜 가치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회의가 끝나고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리나,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많이 변하셨어요. 할머니들을 보니까 깨달았어. 진정한 장인 정신이 뭔지,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저도 제주도에 와서 배운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제주도에서 살 거냐? 네. 거기가 제 진짜 집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내가 가끔 가서 배워도 되겠냐? 할머니들께.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제주도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나오니 할머니들이 마중 나와주셨어요. 우리 이리나 왔네. 일본은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들 대스타가 되셨어요. 대스타? 뭔데 그게? 유명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할머니들이 말씀하셨어요. 이리나야,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우리 같은 할머니들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할머니들이 저한테 더 많은 걸 주셨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그날 저녁 바닷가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1년 전 도쿄에서 절망하며 도망쳐 나왔던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이리나야, 뭘 그렇게 생각해? 정자 할머니가 옆에 앉으셨어요.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이 나이에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할머니,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그럼, 죽을 때까지. 지금 저는 이리나라는 이름으로 제주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할머니들과 함께 만든 제주 할머니의 바다 화장품은 이제 한국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해요. 진짜 가족을 만났고, 진짜 일을 찾았고, 진짜 행복을 찾았거든요. 가끔 예전을 생각해봐요. 도쿄에서 모든 걸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삶을.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진짜 부자가 뭔지 알게 됐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 그리고 함께할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진짜 부자는 걸. 어머니가 꿈꿨던 진정한 아름다움을 이제 저도 찾았어요. 화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과 정성, 그리고 진심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말이에요. 국경도, 나이도, 모든 건 마음 하나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마음의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까지 이리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